따끈따끈한 신상 ETF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한자산운용 청기훈 ETF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이번에도 또 한 상품이 나와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겨울철 네. 이 찬바람 불 때는 네. 이제 연금 상품이 좀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이 맞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울 미국 탑5 채권 혼합 40 셀렉티브 ETF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연금 투자 이 시기에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이 시기에 연금 투자에 대해 좀 주목해야 될 이유 뭐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연금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철저히 이제 세금 측면에서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연금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과세가 이연된다는 점. 네. 그리고 우리가 연금 수령 시에 저율로 과세를 받게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측면 네네네. 이렇게 세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네네. 일단 우리가 ETF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네네. 실제 ETF의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일단 그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연금을 수령을 할 때도 네. 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저율로 네. 과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것만 봐도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는데 연말정산 시기에 네네네네. 매년 우리가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해서 네. 이제 우리의 소득 레벨에 따라서 13.2%에서 16.5%까지 세액 공제를 매년 받을 수가 있죠. 예예예.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일단 이 자체도 크고 네. 사실 이런 계좌가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제도상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연금 계좌를 많이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투자 성과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르게 얘기하면 13.2%에서 16.5%의 성과를 매년 내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네. 또는 연금 계좌에 돈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와 네.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반 계좌도 뭐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연금 계좌를 많이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어떤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하냐? 일단 뭐 연금 계좌들 중에서 특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위험자산 한도가 있죠. 네. 70%가 있는데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은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상품을 네. 의미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30%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가 문제예요. 맞죠. 항상 이 30%를 어떻게- 뭘로 채울 그렇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이제 뭐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이 퇴직연금 계좌 어떻게 운영하죠?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주식 비중 최대한 많이 가져가셔라라고 네. 말씀드려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납입하신 금액보다는 네. 연금 수령 시까지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더 더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뭐 80%, 뭐 100%, 70%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전체로 보게 되면 나머지 현금이라고 봤을 때 그 비중이 높지 않단 말이죠. 그럼 결국 수령 시까지의 전체 금액을 보게 되면 주식의 비중이 현재는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늘려 가셔도 그렇게 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 무리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40대, 50대 이제 결국 좀 더 연령대를 높여가면 어떨 거냐.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거고. 그렇죠. 수령 시기도 이제 좀 네.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는 점점 납입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 뭐 포트폴리오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의 30%의 안전자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네. 때 우리가 또 국민연금이라는 또 그 연금이 어쨌든 뭐 수령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연금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포지션 자체가 내가 딱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본인의 재무 사정이라든지 원하는 은퇴 시기에 뭐 적정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로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뭐 연금 투자 그리고 또 퇴직연금 안전자산에서의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앞에서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희 솔 미국 탑5 채권원화 40 그렇죠. 예, 네, 이 ETF를 상품은 이제 요 30%를 네. 고민해서 만든 상품이 이제 이 상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이 30%, 이 네. 30%를 고민해서 만든 미국 탑5 채권원합 40 요 상품인데 네. 이 네. 상품을 이제 미리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품은 어떤 이제 상품인가요? 예, 일단은 뭐 앞에서 제가 연금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전략을 완성시킬 상품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품은 저희 상품명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 미국 탑5 채권원합 40인데 네. 일단 미국 탑5만 잘라서 보게 되면 미국의 대표 기업 5종목에 투자를 한다. 네. 시가총액 상위 5종목에 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네. 채권 혼합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단기 통환채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상품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 같은 경우에는 네. 이 40이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40%인 건데 네네네. 저는 이제 40%의 마법이라고 네네. 매직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요. 결국에는 이 40%의 마법을 통해서 퇴직연금 안전자산 30%에 대한 고민을 덜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퇴직연금 계좌에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다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미국 주식의 성장성을 가지고 가면서 네. 이제 국내 채권을 통해서 그 변동성을 줄이고 약간 안정성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미국 주식 그러니까 각 자산별로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국 주식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5종목이 이제 8%씩 같은 비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특정 종목이나 기업을 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산업의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해서 지금 흔히 말해서 제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종목이 5개를 네. 피킹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지금 2021년 현재 그 미국의 시가총액 5개 종목을 보게 되면 네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종목인데요. 네. 요거를 10년만 앞으로 당겨서 보면 네.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도 뭐 그렇게 뜬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저희 지수를상으로 보게 되면 21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그 밑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0년 전으로 보게 되면 2000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또 다 다른 종목들.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산업재나 에너지 기업들이 그죠. 특히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10년 전 이제 응답하라 1990으로 가게 되면 이 5종목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다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종목과 섹터가 지금하고는 완전 현격히 다른 모습.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 시대를 대변하는 주도주들의 계속 변할 수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의 종목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히 또 연금 투자에 있어서는 네.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단기채이다 보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이 40%만큼 또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달러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증시가 좀 안 좋았을 때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국내 채권, 달러 이렇게 세 가지의 자산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적합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좀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상품의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S&P 500과 네네. 그리고 코스피
비교를 해서 위험 대비 성과를 올해를 포함한 지난 직전의 5개년을 살펴봤는데 숫자를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지난 직전 5년간 꾸준히 이 S&P 500과 코스피를 상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위험 대비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투자 성향별로 좀 포트폴리오 예시라고나 할까요? 네네. 예를 들어 적극형, 중립형, 안정형 이렇게 나눠서 좀 포트폴리오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적극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험자산 70%를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러한 자산으로 70%를 채우고 지금 이제 저희가 11월 29일에 상장할 미국 탑5 채권원화 40을 30%로 채운다. 그러면 실제 이 자산별 비중이 미국 주식이 82%가 되는 거고요. 국내 채권이 18%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미국 탑5 채권원화 40을 그냥 100%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이 40%, 국내 채권이 60%가 되는 거니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비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는 정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국고채 10년과 같은 국내 채권 ETF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채권이 이제 100%인 비중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미국 탑5 채권원화 40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한자산 운용에서 내놓는 상품들 ETF 상품들이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네. 틈새를 잘 이용한다. 네. 이것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 채권합 40 네. 있을 것 같은 상품이에요. 네.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주식에서 뭐 이게 뭐 규정상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주식에서 40을 낼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없단 말이죠, 이 상품이 지금. 없더라고요. 네. 네,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국내 그러니까 충분히 요즘 해외 주식도 많이 관심들이 있고 괜찮은 것도 많은데 네, 굳이 네. 못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제 IRP 계좌에도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좀 뭐 니즈 이런 게 좀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지 않으실까라는 측면에서 네. 팀장님 그 신한에서 나온 ETF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사실 뭐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갖고 계시죠? 네, 조금씩 물론 이제 그 자식마다 좀 약간 편차는 있지만 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몇 개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총 20개 ETF를 상장을 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요게 아마 21번째 21개 다 갖고 계세요? 네, 21개 지금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상품은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네. 이런 코너 통해서 네, 계속 네. 좀 좋은 상품 소개 많이 해주시죠.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상품으로 네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